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과 사위, 그리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주들과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외동딸, 미영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 후에도 경력을 쌓으며 열심히 살았죠. 그러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미영이는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나 당분간은 더 일해야 될 것 같아. 돈 들어갈 곳도 많고 엄마가 애 좀 봐주라. 6개월만. 처음에는 6개월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6개월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손주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귀여운 손주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이유식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쉽지 않았지만 제 손주라 생각하니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둘째 손주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미영이는 또다시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민준이도 잘 봐줬는데 서연이도 좀 봐주세요. 정말 미안해 엄마. 하지만 엄마 아니면 믿고 맡길 데가 없어. 그때부터 저는 두 아이를 함께 돌보게 되었죠. 60을 넘긴 나이에 영유아 2명을 돌본다는 건 솔직히 말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두 아이를 쫓아다니느라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때만 해도 제 건강보다는 손주들이 더 중요했어요. 민준이가 3살, 서연이가 2살이 되었을 때부터 정말 힘든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활발한 성격이라 집안 곳곳을 뛰어다녔죠. 한 아이가 장난감을 바닥에 쏟아놓으면 다른 아이는 소파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했어요. 제가 민준이를 말리는 사이 서연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려고 했죠. 소리치며 달려가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은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허리가 아파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서연이가 다칠까봐 재빨리 일어나야 했죠. 특히 식사 시간은 전쟁 같았어요. 민준이는 편식이 심해서 야채는 입에도 대지 않으려 했어요. 한 번은 브로콜리를 먹이려다 1시간을 씨름했던 적도 있었죠. 결국 제가 지쳐서 한 입만 먹어보자로 타협했는데 그마저도 민준이는 입에 넣자마자 뱉어버렸어요. 온 얼굴과 옷에 브로콜리 조각이 묻었는데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놀란 서연이까지 울기 시작했죠. 서연이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밥을 먹일 때면 숟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장난을 쳤죠. 한 번은 제가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서연이가 밥 공기를 뒤집어 버려서 온 주방 바닥이 밥으로 뒤덮였어요. 그걸 치우는 동안 민준이는 제 등에 올라타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죠. 밤에도 편히 쉴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자주 한밤중에 깨서 울었고 저는 깊은 잠에서 벌떡 일어나 달래야 했죠. 한참을 안고 토닥이다 겨우 재워놓으면 이번엔 민준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깨어났어요. 아침이 되면 온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지만 다시 하루가 시작되니 일어나야 했죠. 특히 힘들었던 날은 서연이가 갑자기 고열로 아팠을 때였어요. 밤새 열이 40도까지 올라 얼음찜질을 하며 떨어뜨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새벽 3시, 결국 사위와 미영이가 서연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문제는 사위와 딸이 꼭 출근을 해야 한다더군요. 전 민준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링게를 맞고 자고 있는 서연이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컸지만 칭얼대는 민준이를 다독이며 서연이를 간호하는 절 뒤로 한 채 사위와 딸은 출근을 했어요. 처음 1년, 2년은 딸 내외도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가끔 외식도 시켜주고 명절에는 선물도 준비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감사의 표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3년 차가 되자 딸과 사위는 제가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끔 허리가 너무 아프다거나 오늘은 조금 쉬고 싶다고 하면 미영이는 짜증을 냈어요. 엄마,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야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하라고? 엄마는 집에서 애들만 보면 되잖아. 집에서 애들만 본다고요? 애 둘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딸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어요.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놀이, 그리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들락날락까지. 딸과 사위는 저를 점점 가정부처럼 대했습니다. 하루 새끼 손주들 식사와 육아를 하고 사위와 딸이 퇴근하면 다시 식사를 차리고 빨래와 청소까지 제게 맡겼어요. 처음에는 딸의 결혼 생활을 위해 참았지만 점점 그 선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와이셔츠 좀 다려주세요. 장모님이 다리면 태가 다르더라고요. 엄마, 오늘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해. 한 번은 제가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했어요. 토요일이라 딸에게 병원 갔다 온다고 애들 좀 보고 있으라 했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매번 아프면 어떡해? 애들은 누가 봐? 우리는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그 말이 너무나 서운하더군요. 제 건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손주를 돌볼 수 있느냐 없느냐만 관심사인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그날 병원은 포기했고 밤에 혼자 파스를 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또 한 번은 손주들과 놀이터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였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 한 계단 한 계단이 고통스러웠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친구들이 저녁에 잠깐 온다는데 간단하게 안주 몇 가지만 준비해 주세요. 저는 무릎이 아파 겨우 서 있는 상태였는데 사위는 제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 있는 장모니까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한 거죠. 저는 그날 저녁 마지못해 안주거리 몇 가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사위와 친구들이 장모님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라고 할 때마다 사위는 뿌듯해했지만 제 무릎의 통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딸 미영이가 종종 하는 말도 저를 상처 입혔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많잖아. 집에서 애들 보면서 TV도 보고 한가하잖아. 맨날 힘들다 하지 말고 그럴 때 낮잠도 좀 자고 쉬어. 한가라는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 뒤를 쫓아다니며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제 시간이 한가하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무릎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는 일을 피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 건강보단 자기 자식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거죠. 이해는 합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지엄마에 대한 조금의 걱정 한마디라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모든 것이 변한 건 민준이의 어린이집 친구네가 놀러왔을 때였어요. 민준이 친구의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아이들 돌봐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그 말에 딸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손주가 좋아서 봐주시는 거라.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냥이라고? 제 5년의 헌신과 희생이 그냥이었나? 그날 저녁, 저는 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저 무료 베이비시터니. 딸은 당황했지만 곧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엄마 뭔 소리야? 집에 있으면서 손주들 봐줄 수 있는 거잖아. 장모님, 애들 봐주시는 거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살면서 식비랑 생활비도 다 대드리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간 매일 14시간씩 일한 제 노동의 가치를 식비와 생활비로 환산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 집에 모셔서 사는 거라고요? 제가 이곳에 온 건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였는데 마치 제가 신세를 지고 있다는 듯이 말하다니요. 설상가상으로 딸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힘들다고 하니까 말인데 엄마 나이에 다른 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손주나 보면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나마 우리랑 같이 살면 생활비 걱정은 없잖아. 그 말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인생이, 제 가치가, 제 존엄성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의 가치, 제 인생의 남은 시간,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라면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깨웠을 테지만 그날은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뭐해? 애들 어린이집 갈 시간인데. 오늘부터 나는 쉴 거야. 의사가 더 무리하면 무릎 못 쓴다더라. 딸은 당황했지만 그날은 급히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손을 놓진 않았어요. 식사 준비나 간단한 집안일은 도왔지만 아이들 돌봄은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위와 딸이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애들은 어떡하라고? 내가 5년 동안 너희 아이들을 돌봤어. 그동안 관절이 망가져 무릎이 닳고 허리가 망가져 서 있기도 힘들어. 이제는 내 건강을 생각할란다. 장모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대출에, 카드값에, 다달이 나가는 돈 때문에 집사람도 저도 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 그 고민을 이제 너희가 해봐. 내가 5년 동안 했던 것처럼. 당시 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다음 날 사위와 딸이 다시 저를 앉혀놓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간 제가 서운했던 것들과 성취하는 몸 상태로 힘든 것들을 말했고 사위와 딸은 저를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미안해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당장에 뾰족한 수가 없으니 올해까지만 애들을 봐달라고 통사정을 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로 계약이었어요. 제가 손주들을 돌보는 시간을 정확히 정하고 그에 따른 월급도 책정했죠. 저는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외 시간에 필요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는 가정부가 아닌 전문 육아도우미로서 대우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빨래나 청소는 더 이상 제 업무가 아닌 것이었죠. 오직 아이들 관련 일만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식의 계약 관계가 오히려 우리 가족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사위와 딸은 더 이상 저를 가정부대하듯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손주를 돌보고 주말에는 휴일을 갖게 되면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집에서 TV를 보며 쉬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 수영을 추천했던 게 생각났어요. 용기를 내어 동네 주민센터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 것도, 물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낯설었죠. 저, 수영 처음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떨리는 목소리로 수영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엔 저처럼 60 넘은 수영 초보 할머니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게 저는 실버 수영교실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전에 모여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물에 뜨는 것조차 무서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죠. 특히 그곳의 왕언니인 71살의 수영 고수 언니가 저를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65세 수영을 시작해서 지금은 실버 수영대회에도 나간다고 하셨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한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그분의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수영을 시작한 지 3달쯤 지났을 때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무릎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속에서 움직이니 관절에 부담이 적었고 근육이 조금씩 강화되면서 통증도 완화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잠도 잘 자게 되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의 교류는 제게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수영 후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의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71살의 왕언니부터 55의 막내까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었어요. 전 손주들을 돌보느라 나를 잃었던 지난 5년을 생각해보며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요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제 사연을 반면교사 삼아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세요. 무조건적인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